네, 잘 팔리는 글쓰기. 돈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중요하죠. 네, 제가 몇 분에게 좀 이런 거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뢰를 한 건이 있어요. 근데 왜 했냐? 왜 그분들이 왜 초보인데 제가 왜 이런 의뢰를 했냐?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 사이판을 써달라 그러고 왜 뉴질랜드를 써달라고 할까? 아니, 미셸님이 이거를 왜 써달라고 할까?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셨어요. 아, 근데 필요하니까 그랬나 보다. 이게 기획의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Y라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예, 정말 Y라는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포괄적인 이유가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컨텐츠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교육적인 이유예요. 교육적인 이유. 저는 이론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저거 왜냐면 저도 지금은 이제 제가 교육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2011년부터 했거든요. 11년부터. 네. 그때부터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마 저처럼 마케팅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걸요? 왜 저는 교육을 많이 받았냐면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책 잘 안 읽어요. 저는 책을 백날 읽어봤자 이거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저는 강의를 먼저 듣는 편이에요. 또 강의도 처음 듣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이거를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필요한 책을 읽거든요. 그럼 일단 책을 먼저 그거는 보고요. 책을 먼저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일단 내가 한번 해봐. 저는 그 다음에 제가 해봐요. 해보고 강의가 필요하면 저는 그때 강의를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 강의를 찾는 편이거든요. 왜 제가 그때 강의를 찾냐면 저는 강의를 먼저 들으면 좀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전 스스로 좀 알거든요. 그 이유가 강의는 이제 컨텐츠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3시간을 들으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다 하나예요. 나 저거 못해. 나 시간 없어. 이래서 저는 안 듣는 거를 저는 스스로가 알아요. 네, 알기 때문에 저는 막 강의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강의를 듣더라도 일단은 내가 조금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강사한테 좀 비법을 찾는 편이에요. 빠른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 사진 잘 못 찍어요. 저 영상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사실 강의를 듣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그러니까 선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행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강사는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 중요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건데 제가 그것을 캐치를 못해요. 사실 지금 이번 강의도 그렇거든요. 제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을 딱 시작해야지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일을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저희가 교육적으로 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잘된 거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녹음해서 저한테 기획을 주셨더라면 우리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 이해가 확 돼요. 내가 일단은 실패를 해보고 틀려봐야지만이 잘할 수 있는데 계속 잘된 사례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잘된 사례만 보여주면 아 저거였어? 나 알겠어. 그런데 집에 와서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어도 잘된 사례를 가지고 강의하냐, 잘 안 된 사례를 가지고 강의하냐. 근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후자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육적으로 풀기 위함인 거고, 사실 이제 그 샘플을 되게 잘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아마 느끼시는 분이 두 가지일 거예요. 뭐야, 나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분들은 이미 기획이랑 컨텐츠를 잘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 저렇게 못해. 나 일 안 할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뭐 1년, 2년 지금 뭐 유럽에서 마케팅 하시는 셀리님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는 셀리님과 같은 글을 절대 못 씁니다. 근데 셀리님은 정말 잘 써요. 어떻게 이분 이렇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실 셀리님한테 가고 있어요. 왜냐 일을 잘하거든. 그래서 지금 프라하에 있는데
가끔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프라하에서 뭐 하고 있나. 네, 일이 되게 많아요. 아마 밤에도 막 포스팅을 하고 되게 잘하세요. 근데 셀링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네, 되게 탁월해요. 그런데 또 컨텐츠는 대충 만드는데 이것을 성과형 마케팅에 또 탁월한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셀링님은 또 그거는 또 약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 고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알림, 이런 것들은 사실 셀링님한테 사실 가는, 거의 셀링님이 작성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보여드릴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잘 몰라요. 아, 이게 잘 됐구나. 근데 끝인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례들 있죠. 잘못된 사례를 보여드리면, 아, 앞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만 X치면 나중에는 잘 되는 것만 남아있거든요. 그게 더 쉽더라고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요. 왜? 다 지금 안 되는, 다 안 돼요. 잘 안 되고요. 지금 다 초보인데, 뭐 저렇게 하는 거였어? 뭐 저거는 잘했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저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잘 팔리는 글쓰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이거 돈 주는 사람이. 나는 누구한테 돈을 받냐예요. 사업주냐, 마케팅 대행사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아니면 직원이냐. 인터파크의 밑에는 직원이야. 인터파크 사장 대표가 있고요. 대표에서 돈이 이제 결제가 떨어져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결제를 계속 대표한테 올려야 돼. 네, 대표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뭐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케팅 실장. 그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주체가 또 한 단계 위야.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깊은 얘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왜냐면, 그냥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이 사업주예요. 그러면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상세해서 조금 그분이 원하는 기획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획으로 잘 팔리게끔. 그렇게 해서 음성 녹음해서 드리고, 뭐 강의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게 또 그 대표님들 보라고 영상을 찍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링크 제가 전달해 드려요. 대표님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이거 음성 녹음 해봤어요. 키워드 대표님 그 블로그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시 해야죠. 이거 말고 키워드 편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그 대표님들은 들으세요. 그 회사에서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에게 맡기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대행하는 일만 잘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지. 저는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력이 같이 쌓아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매출이 올랐는데 마케팅을 안 맡기냐? 더 많이 맡기죠. 마케팅에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써요. 왜? 돈 쓰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리고 매출이 나는데 당연히 사업은 더 잘 되고 다른 사업까지 확장하거든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해요. 한 발만 들여놓을 수 있는 사업 한 자리만 주세요.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사실 아무거나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경쟁력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저는 해외 하는 거예요. 해외 한 달 살기. 해외 한 달 살기만 지금 한 7개, 8개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거기 나라 갈 수도 있거든요. 가면은 미리 사전에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냥 갈 거예요. 언제 내년에도 가든 뭐 후년에 가든 그럼 미리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컨텐츠 작성하면서 미리 공부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다시 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수폭 너무 3,000%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저희 질문 올라온 것들을 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네,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뉴질랜드 편이 있었죠. 뉴질랜드. 하나 뉴질랜드 있었습니다. 저 뉴질랜드 샘플 포스팅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뉴질랜드 다녀온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글의 목적이 어떤 건지 먼저 여쭤봤거든요. 이거였어요. 미셸님이 뉴질랜드 남섬 사람들이 가야 하는 이유, 뉴질랜드 남섬, 네, 경험자가 추천하는 여행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을 어디에 어디에 그런 그 필요한 글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이건 뭐냐면, 어디에 쓰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돈 주는 거예요?
미셸님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돈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관광청, 여행사, 투어 프로그램 등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관심 유발해서 관광 촉진하는 시기인지 몰타 한 달 살기처럼 시리즈물을 시작할 때 관심 끌만한 아이스 브레이킹의 시작일지 이거는 기획자의 몫인 거예요. 저는 관광청이나 여행사 그런 투어 프로그램처럼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저는 뉴질랜드 남섬을 갔다 왔는데요. 이러면 어때요? 시리즈별로 쓰는 거예요. 네. 시리즈별로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가면 좋을 곳, 뭐 커플끼리 가면 좋을 곳, 연인끼리 가면 좋을 곳 이런 거는 어떤가요? 이거는 기획자의 마음인데요. 이게 누가 읽느냐가 중요한 건 누가. 이거 누가 읽을 것이냐. 그럼 그 돈을 누가 줄 것이냐. 이게 지금 빠진 거예요. 이거 빠졌어요. 연습 포스팅이긴 하지만 분명히 시키신 목적이 있으실 거고 그걸 알아내 보세요라고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시면 오히려 충분히 고민해서 쓰도록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을 안 맡기겠죠. 이거를 기획을 해보시고 쓰라고 하신 건데 보통 이거는 마케터가 가져야 될 능력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사업주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알려주지 않냐? 모르니까 맡기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 여행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홍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저희 알아서 디렉션을 저희 사장님한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디렉션 저희한테 주시고요. 근데 솔직히 저 사장님이 뭘 홍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디렉션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줄 수 있는 사장님이라면 자기가 일을 하겠죠. 왜 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음성 파일 5분짜리 수십 개 시간 투자해서 들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겠는 것도 많아서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모르겠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들은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마케터는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기획자인 거잖아요. 내가 기획을 하고 내 기획이 이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한 디렉션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디렉션은 기획자가 맞는 게 디렉션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일단은 사업주한테는 절대 많은 걸 물어봐서는 안 돼요. 왜냐? 몰라요. 모르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기획에 관한 질문 있죠. 여기서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유재님 그거 남섬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뉴질랜드 누가 읽냐면요. 읽는 사람은요. 뉴질랜드의 그런 남섬에 한 달 살기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영어 캠프, 뭐 캠퍼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인데 남섬으로 가시는 분들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죠. 이거 혹시 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물어보면 그렇죠. 그쵸? 미셸님, 그거 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면 제가 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미셸님 혹시 이거 사업주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사업주가 누구예요? 이렇게. 네. 사업주는요,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주예요. 사업주인데, 그러면 저는 사업주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셸님한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미셸님 이거 왜 하시는 건데요? 이거예요. 미셸님 그러면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왜 주시는 건가요? 드렸죠. 저희는 뉴질랜드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는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장님들의 머릿속에 생각들을 정리해서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경험자의 경험이 사실 필요해요. 네, 경험자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써주실 분이 필요해서 제가 의뢰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음성에서 녹음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렉션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디렉션은 저는 어떤 사진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사진 정보나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디렉션은 글 쓰는 사람이 알아서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 다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들으셔야 되겠죠. 제 음성을 저랑 이제 소통이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포스팅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죠. 캠퍼밴을 가지고 여행지 가면 정말 좋을
추천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캠퍼밴으로 가지고 캠퍼밴. 캠핑 여행 있잖아요. 캠핑. 캠핑 여행. 이건 지금 캠퍼밴 이분 홍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 이런 게 있어. 나는 남자친구랑 갔는데 나 남자친구랑 갔던 거 써야지.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그냥 여행 배낭여행 했던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띠리디.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홍보하는 거는 뭐야? 한 달 사기 숙소, 영어 스쿨링, 그 다음에 캠퍼밴 아니에요? 아니잖아. 맞잖아요. 맞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전혀 맞지 않는 거. 그러면 캠핑카를 타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남섬을 여행하는 그 여행지 투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겠죠. 아니 나 캠핑카 여행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건 기획자의 능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해외 숙소하면서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희는 거짓말을 쓰진 않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하지 않은 숙소인데 저는 여기 숙소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아침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글쓰기법은 이미 녹음해서 다 드렸거든요. 저희는 절대 거짓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 거를 딱 그 상황에서 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기획자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글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네, 기획에 대한 거를 녹음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저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쓸 건데 이거는 어떠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네, 이런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 돈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럼 미셸이 이거 왜 필요해? 저희는 정보성 포스팅만 쓰지 경험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경험자예요, 저는. 저는 뉴질랜드 한 달 살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미셸님이 쓰시면 되죠. 저는 글 못 써요. 저는 글 컨텐츠 잘 못 써요. 저 경험을 쓰면 저는 잘 쓰는데요. 저는 컨텐츠 찾아서 쓰는 건 제가 잘 쓰는 분야가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미셸님 자기도 컨텐츠 제작자면서. 네, 저는 제가 쓰는 컨텐츠와 제가 팔리는 컨텐츠는 저는 성과형 제휴 마케팅 했죠. 팔면 수익이요. 저는 판매를 진짜 잘하는 성과형에 저를 맞고요. 네, 저는 제가 쓰는 분야는 좀 달라요. 이게 글 쓰는 분야도 되게 달라요. 저는 제가 컨텐츠를 새롭게 제작해서 A라는 사업이 있어요. B라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A, B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글쓰기는 제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린 게 우리 경험자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캠퍼밴 아닌데, 캠퍼밴도 여행한 게 아닌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못 쓰면 일을 못 하는 거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지금 해왔던 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9일차죠? 거기 다 해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일단 해보시고, 또 틀리면 틀릴수록 더 좋아요. 틀리면 틀릴수록 좋은 이유는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분들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 피드백은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방금 대화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은별이랑 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여행, 숙박 관련 블로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체험이나 앱 그런 포스팅을 다 숙박 관련해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개의 아이템 포스팅한다 생각하고 다양한 체험단에 도전해보라고 하셔서요. 유사 키워드로 지속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 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운영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거 백날 알려드려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왜 저는 100개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냐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강의를 하며 저 사람은 자기 사업만 해도 머리가 터질 텐데. 맞아요. 저는 제 사업에 대한 홍보만 해도 제 머리가 사실 터져요. 아침부터 저희 이제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프리랜서로. 카톡이 왔어요. 어제부터. 사진 언제 주시나요? 사진. 제가 이렇게 녹음할 시간에 사진을 정리해도 한 100번은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또 왔죠. 제가 오전에 일하고 있을게요. 근데 오후 되면은 사진 주세요. 사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왜 안 주고 있어요? 내일이잖아요.
왜 안 주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주고 있을까요? 주기 싫어서? 주기 싫어서? 네. 왜 제가 다른 일을 자꾸만 하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일만 생각을 해요. 그곳에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 밖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바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더라고. 다른 생각 전혀 못하고 기계처럼 일한다고. 근데 그게 회사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냐? 절대 아니에요. 사업주들도 똑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내 사업은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기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냐?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찾는 편이에요. 다른 일, 좀 색다른 일 있죠. 그러니까는 비슷한 일 말고요, 좀 전혀 색다른 일. 그리고 비슷한 일도 저는 뭐 하기도 해요. 그런 데서도 더 많이 찾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영어 콘텐츠를 막 해. 영어 콘텐츠 막 제작하다가 그래 숙소에서 영어 쓰는 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게 기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숙소에서 중국어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새로운 기획이 되는 거예요. 막 영상을 공부하다가 그래 영상 체험단 어때? 그 전에 영상 체험단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스킨스쿠버랑 이제 그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혀 새로운 기획이 간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기획이 갔냐? 원래 수영장 안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몰타에서 신혼여행을 몰타가 아니지? 거기 모리셔스에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그 스킨스쿠버를 예약을 해놓고 저랑 저희 남편이 취소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바다에 가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서웠어요? 저한테 그래요. 일단 영어로 얘기하는데 설명하는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저 바다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저는 못 들어갔어요. 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영희 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스노클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스노클링을 수영장에서 미리 연습을 좀 하고 바닷가에서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스노클링 하면서.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원데이 클래스 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주 전인가 그 스킨스쿠버 그 교육하는 원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단어 표현이 잘못 들어갔어요. 관심 없게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게 될까? 이런 느낌? 근데 그분들은 이게 될까? 이런 느낌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스노클링을 하려고 바닷가에 왔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물에 대한 그런 겁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시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스킨스쿠버 아예 가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가봤자 나 바닷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 1시간 하면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갈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반신만 한 거죠. 이게 될까? 일단 될까 생각하기 전에 그냥 한번 해보겠어요. 이래서 저희가 사실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문의가 많더라고요. 7살짜리도 괜찮나요? 8살짜리도 괜찮아요.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네, 혹시 수영장 깊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타겟층은 수영을 잘하는 타겟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타겟층이라는 거예요. 네, 못하는 타겟층이다 보니까 그 타겟층들만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그 스킨스쿠버 하는 데랑 차별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숙소 사업을 하는데 숙소 포스팅 10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일하고 있는데 밤에 들어와서 숙소 포스팅 할 수 있을까? 재미 있을까요? 재미 죽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재성님이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단하냐? 커피를 계속 해요. 취미로도. 근데 그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계속, 뭐 카페 방문해가지고 커피를 뭐 계속 올리고 막 해요. 그런데 재성님은 이제 만약에 카페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포스팅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 지겹거든요. 취미는 재미로 다가오는데요. 일은요, 싫음으로 다가와요. 하기 싫어. 네.
제가 몰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해외 가면은 여기서 가장 좋은 숙소가 어디야를 해요. 생각을 해요. 물어봐요. 검색도 하고. 저는 거기를 가는 편이거든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 네, 거기를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이용하고 놀고 밥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를 포스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포스팅을 그걸 왜 해요? 제 사업을 하나 더 하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왜 다양한 아이템을 100개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서 좀 다른 아이템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들 생길 수 있는 거. 제가 성우님이 이제 숙박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이러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숙박 사업을 할 거야. 제가 제주도 관련해서 그 블로그 하나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죠? 한번 보세요 라는 거. 이분은 완전 이분 잠깐 스토리 한번 그 알려드리면 저는 그냥 이분이 단순 그냥 블로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대단해요. 숙소, 맛집, 여행 이런 관련된 거 하는데 대부분 숙소거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숙소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지? 뭔가가 없으면 안 된다. 이분은 진짜 뭔가 있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그리고 저희도 사실 두세 개 의뢰를 했거든요. 숙소는 일단 단가가 비싸요. 네, 숙소 자체의 아이템의 단가가 비싸면 마케팅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직접 방문해요. 사진만 절대 받아서 뭐 자기 블로그에 올려주는 분 아니에요.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카메라 일단 다 가지고 그리고 앉아요. 그 방문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와서 자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되게 신기하다.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3년 후에 딱 이분의 펜션 사업 오픈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하셨냐. 목적이 있었어요. 나 앞으로 펜션 사업해야지 해요. 그럼 펜션 일일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펜션 사업지에 공부를 사업 준비를 3년 동안 하신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수익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일일이 올리는 것도 시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분은 제주도의 모든 펜션들을 가보면서 사장님들하고 얘기도 해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어떤 형식으로 내가 펜션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숙소 포스팅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주제로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쓸 수 있어요. 1000개. 그런데 이분 사업을 딱 오픈을 했어요. 포스팅이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 사업도. 왜? 이제 일이거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자, 노트북 열었어요. 자, 이제 내 숙소 홍보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일이거든요. 취미가 아니라는 거야. 목표 이뤘잖아요. 내가 블로그 왜 하려고 했죠? 나 펜션 사업하려고 내가 이거 블로그 올리면서 나도 정리하면서 사업도 홍보해주고 홍보비도 받고 나 이렇게 해야지. 아마 이분 한 달에 그래도 한 400에서 500 정도 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블로그 하나만도. 예, 이제 올라오는 걸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희가 준 돈 계산 이렇게 해보면 아마 그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목표 이루신 거 아니에요? 네, 건축하셨고 펜션 오픈하셨어요. 리모델링 하셨고 펜션 오픈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이제 일이에요. 나는 블로그가 취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블로그가 취미였다는 거죠. 지금은 이 블로그가 일인 거예요. 일의 연장선인 거예요. 일하는데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는 사업주는 아무도 없어요. 직장인하고 똑같거든요. 내 사업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장 들어갈 때 조금 뺑 돌아서 간대요. 바다 한번 보면서. 저희는 제주도 사니까, 예. 그리고 들어가요. 나 내 사업장 가니까 너무 좋아. 사업주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사업주들은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계속 생각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외부 활동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할 때도 비슷한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저도. 약간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일 있죠. 전혀 조금 약간 다른 하지만 콜라보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주제로 쓰는 거 좋긴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펜션 사업을 할 거라든가 내가 앞으로 커피 사업을 할 거라든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커피숍을 운영을 할 건데 나는 세계에 유명한 커피숍 있죠. 커피숍들만 쫙 쓰는 거야. 성공하는 커피숍. 내가 안 가봐도 그런 거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글로 한번 써보면서 나만의 한번 그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나 한번 거기 가볼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 한번 여기 한번 가보자.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래가 성우님도 나 나중에 한번 그 펜션 사업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잘 나가는 숙박 위주로 매일매일 포스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스팅을 하면서 나만의 기획력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왜 잘 나가는지, 여기가 왜 잘 나가는지, 요거랑 그리고 신규 포스팅, 신규 호텔들 있죠. 신규 호텔이라든가 리조트들 이런 데는 마케팅 장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올릴 때라도 그런 데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호텔 오픈했습니다. 여기 한번 뭐 가보세요. 뭐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그런 거 내가 가지 않고 홈페이지 다 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들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지금 올라간 포스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장님들 자기가 막 검색을 해봐. 처음은. 그리고 어쨌든 뭐 누가 와서 이용을 해주고 뭐 체험단 하고 또 이제 처음에는 숙소를 오픈하고 이러면 이용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바이럴로 쫙 뿌리거든요. 그러면 막 검색을 해봐요. 지금 잘 노출이 됐는지. 근데 어머 성우님이 딱 올려주신 거야. 나 너무 잘 올려줬어.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럴 때는 전화하죠. 댓글 남기거나. 전화가 아니라 댓글 남기겠죠. 여기 와서 한번 실제 체험 한번 해주세요. 왜? 포스팅 너무 잘해줬거든. 저는 이런 형식으로 숙박 마케팅, 홍보 마케팅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옐로우 아이디는 이런 거예요. 신규 숙소만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신규 숙소만 찾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왜? 다 새 거잖아. 다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숙소만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뭐 옐로우 뭐 그 만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저 가평 갈 건데 신규 어디 괜찮아요? 그럼 여기 가세요. 이게 이제 기업 지원 마케팅 아니에요? 네, 그 회사랑 이제 네, 보통 숙소는 아시잖아요. 네, 부킹닷컴 25%, 수수료 포함해서 25% 플랫폼, 그다음에 소셜 15%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랑 어차피 나누는 것도 뭐 13%에서 10% 전후로 조금 더 싸게 수수료 조금 더 싸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뭐 40만 원이다 이러면 뭐 10%면 4만 원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싼 숙소보다는 좀 비싼 숙소로 하세요. 네, 그럼 마케팅 비용이 다르고요. 수익이 실제로 달라요. 네, 비싼 상품은. 게스트하우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는 뭐 수익도 안 줘요. 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처음은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은 방법이 알아서 찾아져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찍는 게 한 7, 8개째거든요. 찍다 보니까 방법들이 다 찾아져요. 예. 네, 일단은 내가 해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러면 방법 찾는 거는 정말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포스팅을 했냐. 매일매일 내가 컨텐츠를 찾아서 올렸냐.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사이판 거는 따로 녹음해서 드릴까요? 네, 사이판 거는 제가 따로 녹음해서 이거는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팔리는 글쓰기. 돈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돈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빨리 찾아서 네, 그 사람이 원하는 포스팅을 써주는 것이 우리는 그 기획이 먼저 돼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좀 길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답변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